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공약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? 우선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고요.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장관님께서는 기재부에 계속 계셨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미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추진이 되었던 걸 알고 계시죠? 그때도 연구 용역도 하고 네, 논의가 그래서 있었습니다. 6개월 후에 추진 계획 철회되셨죠? 하다가 이제 여러 아직 논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중단됐었죠. 네. 실제로 이 부분이 활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09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의뢰되어서 보고서가 나와 있던데 장관님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뭐 여러 통합의 필요성 또 통합과 관련된 여러 문제 등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늘 제도는 개선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. 뭐 사회도 바뀌고 경제 상황도 바뀌니까요. 그러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2009년에 그 나왔던 그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쨌든 근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. 당시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 인원을 주택 보유별로 추산을 해봤는데 결국은 최소 4,700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추정이 됩니다. 그것도 우리가 1안, 2안, 3안으로 돼 있던데 다주택자 세부담이 가장 적게 증가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. 이 보고서에도 그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걸 전제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고 그 세수가 감소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그런 최소한의 그 감세 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지면서 고스란히 일반에게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, 이 부분들도 명백하게 결과로 수치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것이 전체 국가 경제나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.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법인세 관련해서도요.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 있는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럼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 다른 분이 주셨지만 실제로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또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법인세의 누진세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업의 분할을 촉진할 수 있다.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건 알고 계십니까? 그게 이제 법인세 단일 세율 체제 구간 축소 저희 이 4개 구간으로 있는 이 구간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논거가 왜 법인세를 이 소위 말해서 이 구간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환경에 따라서 분할도 하고 합병을 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률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절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 법인세율을 달리하면은 결국은
이게 분할, 합병 또는 중소,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이런 부분에 관한 행태를 다 네. 제어를 하게 된다. 그래서는 안 된다. 이런 취지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인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이 돼 왔잖아요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이런 거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.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단기 순이익에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,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7개 기업군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. 전혀 사실상에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출도 2009년, 2018년 매출이 계속 증가해 왔고 그 증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법인세율의 변화로 따라서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요. 그리고 인적 분할, 물적 분할도 결국은 법인의 각 기업의 현실적인 기업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법인세율을 조정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인위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주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. 이런 건 근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좋은 면만 강조해가지고 근거 없이 자꾸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